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루 5분 책을 통해 나 자신과 만나는 시간. 셀프 북 코칭 어느덧 2025년 2월의 책이죠. 이제 몸을 챙깁니다의 마지막 수요 나눔 시간입니다. 아마 좀 일찍 인증을 끝내신 분들은 책 다 읽으셨을 거예요. 오늘이 우리의 마지막 인증일이잖아요. 어떠셨어요? 이 책을 만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에는 어떤 자각과 어떤 실천들이 벌어지고 있나요? 아쉽지만 이렇게 오늘 또 마지막 수요 나눔을 하면서 이 책과도 굿바이 해보려고 합니다. 어, 이번 3주차, 그러니까 세 번째 파트를 나누기 전에 그래도 어제 웨비나에서도 나눔해드린 것처럼 2월 자체에 대한 리뷰도 잠시 해볼까요? 2월 초에 우리 모임에서 엔젤 명상했던 거 기억나실까요? 그러면 질문을 제가 스텝 바이 스텝으로 드려볼게요. 요즘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화두, 어떤 의도를 갖고 살아가고 계세요? 가볍게 생각해 보면 나의 2월 한 달은 좀 어떤 달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에 있어서 2월의 천사였던 릴리스, 놓아줌. 놓아줌이란 단어 앞에 나의 2월을 비추어 보면 어떤 점이 보이시는 것 같으세요? 2월의 천사의 이름은 릴리스, 놓아줌이었죠. 그리고 통찰 문장도 기억나실까요? 제가 엔젤 명상 때도 와우 하면서 읽어드렸었는데요. You exercise regularly and nourish your body with wholesome foods. 말 그대로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좀 영양가 있는 음식들을 내 몸에 공급해 주는 거. 딱 우리 2월의 책, 이제 몸을 챙깁니다에 완전 들어맞는 통찰 문장이었죠. 지금 이 순간 가볍게 나의 2월을 돌아보면서 이 책을 읽어갔던 나의 2월. 어떤 것에 대한 놓아줌이 있었는지, 그리고 내 삶에서 얼마나 규칙적인 움직임과 영양 섭취가 있었는지 잠시 돌아볼까요? 이 셀프 북코칭에서 이렇게 엔젤 명상을 올해부터 다뤄드리면서 동시에 자기 대화 일지에 대해서도 리마인드를 제가 종종 이렇게 사진으로 여러분들 이제는 자기 대화 일지 쓰실 시간이에요 라고 이렇게 알람을 드렸었는데요. 얼마 전에 설문했었죠. 일지 쓰시는 거 어떠냐고. 많은 분들이 자신의 삶에서 속도에 맞게 쓰고 계신 것 같아서 반가워요. 그러면 이쯤에서 이제 2월 말에 우리 문효한 작가 책을 다 읽었으니까요. 이 자기 대화 일지를 작성하시는 방식에 있어서 약간의 팁을 추가해 볼까요? 우리가 그냥 내 마음에 올라오는 내 안에 있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그것을 펜 끝으로 이렇게 옮겨 적는 것이 나 자신과 대화를 나누는 어떤 저널링, 자기 대화 일지라고 한다면 그 안에 이제 내 몸이 나에게 뭐라고 말 걸어오는지도 한번 추가해 볼까요? 보통 나 자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다고 했을 때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의식적인 수준, 내 내면의 목소리 관련된 것들을 작성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것에 있어서 이제 어떤 내 안에 있는 목소리 넘어서 내 신체, 몸이 나에게 어떤 말을 걸어오는가에 대해서도 자기 대화일지 쓰실 때 가끔 한 구석 코너로 한번 작성해 보시면 어떨까요? 네, 그러면 저희가 함께 다루었던 요소들을 언급드렸으니까요. 우리 이번 또 한 주 동안 읽었던 책 내용을 살펴볼까요?
네, 책 내용의 시작은 세계적 기업들이 명상과 요가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 거기서부터 같이 나눔하도록 할게요. 어, 요즘 뭐 그런 거 있죠. 런데이? 제가 런데이 어플을 어딘가에서 소개받을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제법 됐어요. 1년 넘었어요. 그때 이제 코치들의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제가 이렇게 소속되어 있는 커뮤니티에서 체감할 정도로 약간 뭐랄까, 당시는 러닝이었는데 약간 신체적인 움직임, 운동에 대한 대중들의 화두가 조금 더 커지고 있다라는 걸 직감했던 것 같아요. 작년 초쯤이었던 것 같은데, 뿐만 아니에요. 요즘 이렇게 길을 걷다 보면은 뛰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뭐, 그리고 알게 모르게 집에서 이렇게 PT 스스로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홈트 한다고 하죠. 뭐 요가 같은 것도 하시기도 하고요. 어쨌든 요즘 현대인들이 이렇게 움직임에 대해서 화두를 점점 더 갖고 있다고 전 체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만약에 저와 같이 이것에 대해서 느끼고 계시다면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어떤 지점이 요즘 현대인들에게 와닿아서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운동이라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걸까요? 일단 기업들의 에피소드를 보면은 213쪽의 책에서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우리가 이전에 스터디 책으로도 사실 그 차드멍탄 책을 읽기도 했었죠. 그 구글에서 하는 명상이요. 그게 좀 생각이 나는 구절이었는데요.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명상이 주목받게 된 이유는 명상이 단지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정도를 넘어 집중력과 창의성 등 내적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로 입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약간 우리 인지적인 기능에도 이 움직임이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채팅방에 종종 요즘 최근에 일상에서 하고 있는 명상 링크 같은 거 공유 드렸었는데, 그때 몇몇 멤버분들께서 한번 시도해 보신 경험을 나눠주시기도 하셨었잖아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해보셨다면 어떠셨나요? 명상이든 스트레칭이든.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지 않는 것보다 하고 있을 때 뭔가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라는 것은 거부할 수 없는 사실 같아요. 근데 이것에 있어서 저는 흥미로운 게 문효한 작가가 후반부에 나오는 표현이지만 본인은 운동을 반대합니다. 이 기억나세요? 이 소제목이었어요. 저는 운동에 반대합니다. 제가 의인 포인트였어요. 응? 운동에 왜 반대하지? 라고 했는데 이제 작가는 이런 논리였어요. 224쪽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우리가 운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리고 운동 시간을 별도로 계획하는 순간에 이미 이 운동이라는 것이 우리들의 일상으로부터 분리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제 읽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문효한 작가에게 이 운동이라는 것보다는 이제 조금 그의 표현으로 치면은 일상의 활동. 그러니까 우리가 습관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의식적인 움직임.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운동 시간이나 운동 양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일상 속에서 자신의 움직임, 그러니까 몸을 자각하면서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문효한 작가는 우리에게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문효한 작가는 219쪽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결국 몸을 느끼는 것은 뇌를 바꾸는 것이고 마음을 단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준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 파트 읽으시면서 어떠셨어요? 여러분들 그냥 움직이며 살고 계신가요? 좀 의식적으로 움직이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땀을 흘리지 않아도 자신의 움직임을 자각하면서 움직이는 것이 핵심이라고 작가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에 대한 에피소드는 그 호텔 청소 노동자들에게, 그러니까 소위 육체 노동을 주로 하는 사람들의 몸이 더 건강할까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차이가 어디서 나오는가? 내가 하고 있는 이 움직임을 자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효과를 불러 일으킨다. 라고 하셨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그 한 예로 실험이 있었는데 호텔 청소 노동자들에게 각 청소마다 소모 칼로리를 알려주었더니 몸의 깨어남이 달랐다라는 에피소드가 나왔었죠. 어떠세요, 여러분들? 이 책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은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 얼마나 의식적으로 움직임을 하고 계신가요? 결국은 정말 건강을 원한다면 이 운동에 대한 고정관념을 바꾸고 일상과 친해지라고 작가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활동이 운동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어, 저는 이거 읽고 하나 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도 했는데 저희 집이 3층이에요. 이제 계단이 있는데 무릎이 제가 좀 좋지 않아서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이 책을 읽고 나서 모든 일상의 운동? 이라고 해서 지금 이제 아이들하고 뭐 마트에 장 볼 때 뭐 이런 특별한 경우 말고 혼자일 때는 무조건 걸어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근데 걸어서 올라올 때 순간 이제 이 작가의 구절이 생각나서 헬스장에서 걷는 그 천국의 계단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무한 계단을 오르는 그 기구가 있는데요. 천국의 계단을 오르는 자세로 저희 집에 올라오니까 엉덩이에 중둔근이 이렇게 힘이 들어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냥 팍팍팍 걷는 게 아니라 일상 속 나의 움직임이요. 근데 이 자신의 움직임을 자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지금 여기를 살아가게 하기 때문이에요. 엉뚱한 질문이지만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 얼마나 현재를 살아가고 계세요? 음, 아, 네, 현재님 환기가 돼요. 맞아요. 환기가 된다는 표현 참 적절한 것 같아요. 음, 우리 현대인이 지금 여기를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몸은 여기에 있는데 머리가 다른 곳으로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 현재를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주어진 것은 이 순간밖에 없는데 왜 우리 인간은 계속 다른 시간대를 살게 될까? 그래서 지금 여기로 돌아오는 정말 즉각적인 효과를 주는 툴은 바로 몸이고 내 몸의 움직임을 알아차리는 거고 그것의 또 대표적인 예가 호흡에 집중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코칭 공부를 했을 때 어쨌든 코치들은 지금 여기에 현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량이기 때문에 그것을 훈련받는 한 워크숍에서 이런 활동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게 듣고 계시다면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오른손에 손가락을 다 펼치셔서 내 손가락을 하나하나 까딱까딱 천천히 하면서 한번 온 마음 다해서 내 손가락이 움직이는 것 자체의 경이로움을 한번 느껴보실래요? 우리가 자각하지 못해도 우리가 뭐 내면 소통에서도 읽었지만 우리의 뇌로부터 출발한 명령어가 이 손끝까지 신경을 타고 따라와서 내 엄지가 검지가 중지가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 자체에 자각을 하면 굉장히 경이로워요. 이것은 우리가 그 소소한 이벤트로도 했었던 갑작스럽게 하고 있는 움직임을 아주 느리게 만드는 효과 중에 하나긴 한데요. 그렇게 하면 지금 여기에 사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하죠. 그래서 마음이 내 몸이 있는 이 현재보다 먼 곳으로 날아갈 때마다 지금 여기에 있는 가장 좋은 팁은 몸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문요한 작가가 이야기하는 그냥 몸을 좀 챙겼을 뿐인데, 그러니까 즉, 이 바디 플리스 몸을 자각하며 살아갈 뿐인데,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결국 점점 더 우리의 삶이 충만해진다라는 원리에
맞닿아 있는 거죠. 작가는 우리에게 좋은 움직임에 대해서 굉장히 방점을 찍어요. 좋은 움직임? 좋은 움직임, 좋은 움직임이 뭘까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저는 225쪽에 굉장히 와닿는 표현이 있었어요. 읽어드릴게요. 우리 인간은 눈앞에 이득이 없으면 잘 움직이지 않는데요. 잘 변화를 향해 나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조금 반대로 좀 꼬아서 얘기하면 즉각적인 해로움이 없다면 우리는 조심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즉각적인 어떤 고통이 없으면 우리는 조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의 한 직접적인 예는 226쪽에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만일 담배 한 갑을 필 때마다 손가락이 한 마디씩 떨어져 나간다면 아마 이 세상에 담배를 피는 사람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되게 저는 흡연자는 아니지만 비유가 너무 찰떡 같았달까요?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해로움이 없다면 우리는 조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너무 와닿더라고요.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즉각적인 해로움이 없어서 조심하지 않고 있나요? 작가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뭔가 거창한 것으로 건강을 챙기려 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순간순간에서 건강한 하루를 보내보자고 이야기하는데요. 일상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좋은 삶은 결코 오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썸데이라는 건 오지 않는 거예요. 언젠가라는 건 오지 않는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일상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그래서 작가는 우리에게 229쪽에 이런 말을 해요. 바로 오늘 의식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오늘 좋은 음식을 먹고 오늘 긴장과 이완의 리듬을 유지하며 오늘 활기차게 활동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건강한 삶이라고요.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삶의 어떤 장면이 특히 마음에 걸리시나요? 아니면 어떤 장면이 특히 마음에 드실까요? 이제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요. 6장 제목은요. 오늘부터 내 몸을 존중하기입니다. 질문을 하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몸을 얼마나 존중하고 계세요? 좀 슬픈 이야기지만 책에 이제 자해하는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는 사례가 나옵니다. 이 자해라는 행위에 있어서 236쪽의 작가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 자해를 한다라는 건 우리 시대의 불행과 열악한 환경을 말해준다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동물들을 봤을 때 동물들은 자해 행동을 하지 않는데요. 근데 자해 행동을 하는 유일한 동물은 좀 비생태적 동물원에 갇혀 있는 그런 동물일수록 자해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너무 좀 마음이 슬펐던 것 같아요. 우리가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을 보면 얼마나 힘들까라는 걸 알잖아요. 어, 근데 우리의 삶이 그에 못지않은 열악한 환경일 때, 불행할 때 우리는 스스로를 자해한대요. 음. 근데 꼭 직접적인 우리가 연상하는 자해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내 얘기는 아닌데라고 하더라도 작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우리 자신을 은밀하게 괴롭히고 있다, 해롭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241쪽입니다. 넓게 보면 꼭 의도적으로 상처를 내지 않더라도 자신의 신체에 해가 되는 모든 행위와 습관을 자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몸을 잘 돌보지 않고 함부로 대하는 것 역시 자해입니다. 흡연과 과음을 하고 기름진 야식을 먹고 충분한 잠을 자지 않고
아파도 쉬지 않고 일하는 것 등 우리들에게 자해는 일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몸이 존중되지 않는 사회에서 몸은 자기 과시, 자기 위로, 자기 처벌의 도구가 됩니다. 스트레스가 과도한 사회에서 몸은 이를 받아내는 쓰레기통이 되고 맙니다. 도구로 전락한 몸, 은밀한 자해가 행해지는 몸. 지금 우리가 몸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할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저는 이 자해하는 에피소드를 보면서 저는 살면서 그래 본 적은 없어서 나에게 해당하지 않나라고 하다가 방금 일상 속 은밀한 자해 파트에서 충분한 잠을 자지 않고라는 부분에서 공감했어요. 나는 내 몸을 정말 도구로 쓰고 있었구나. 내 머리가 달려나가는 내가 성취하고 싶은 것들을 위해서 몸을 채찍질 하면서 달려가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슬프게 알아차렸습니다. 그 다음 소제목으로 처음으로 몸에게 사과했습니다라는 파트가 있었어요. 이거는 디나 매츠거의 사진을 제가 이제 문효한 작가의 블로그 링크를 공유 드렸었죠. 저는 이 40대 연주 씨의 이야기를 우리 수요 나눔에서도 좀 나눠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들 242쪽에 언급됐던 연주 씨의 에피소드입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40대 후반의 연주 씨는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맏며느리 역할을 하며 두 아이를 키우느라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건강검진을 하다가 유방암이 발견되었습니다. 청천벽력이었습니다. 수술은 정말 싫었지만 암세포가 퍼져 금방 죽을 것 같은 공포 앞에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한쪽 가슴을 절제했습니다. 이후 수술보다 더 힘든 항암 치료까지 받았습니다. 그렇게 8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연주 씨는 지금까지 한 번도 수술 부위를 제대로 본 적이 없습니다. 자신의 몸을 도저히 볼 자신이 없어서입니다. 흉터 치료를 위해 사놓은 연고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샤워를 할 때면 흉터를 보지 않으려고 일부러 고개를 들고 천장을 봅니다. 어느 날 연주 씨는 사진 한 장을 보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디나 매츠거 사진이죠. 사진 속 그녀는 두 팔을 벌리고 한쪽 가슴이 잘려나간 상반신을 당당히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흘러 넘쳤습니다. 연주 씨는 그 사진을 보면서 자신의 몸을 떠올렸습니다. 나도 그녀와 같은 몸을 가졌는데 나는 왜 이렇게 내 몸을 싫어하는 것일까? 한쪽 가슴이 없다고 내 몸을 이렇게 혐오해도 되는 것인가? 라는 강한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할수록 몸은 아무 죄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자신을 위해 열심히 살아주었습니다. 정말 학교 일과 가정에 모두 헌신하면서도 크게 아픈 데 없이 잘 버텨주던 몸입니다. 그런 자신의 몸을 흉측하게 여기는 자신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연주 씨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차마 볼 수 없어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흉터는 생각보다 끔찍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거울 앞에서 자신의 가슴을 바라보니 마치 몸이 자신에게 말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서 와. 처음 봤지? 어때? 그동안 내가 그렇게 싫었어?
그녀는 순간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그녀는 연신 가슴과 흉터를 매만졌습니다.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몸에 진심 어린 사과를 했습니다. 그 후 연주 씨는 조금씩 우울감에서 회복했습니다. 자신의 몸을 받아들여가면서 몸을 점점 돌보게 되었습니다. 휴직으로 시간은 더 많았지만 예전처럼 집안일을 깔끔하게 하느라 몸을 피곤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먹고 남은 음식 위주로 대충 끼니를 때우지도 않습니다. 인간관계도 정리했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모임이나 집안의 대소사도 줄였습니다. 그동안 미뤘던 발레와 클라리넷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몸을 받아들이고 보건수술 또한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가 이 연주 씨의 에피소드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나눈 것은 되게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몸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 몸과 대화를 하는 것, 그 출발점에 있어서 작가는 우리에게 사과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245쪽입니다. 연주 씨처럼 몸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한 적이 있나요? 눈을 감고 자신의 아픈 신체 부위를 의인화시켜 대화를 나누어 봅니다. 이 대화의 시간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자신이 먼저 몸에게 하고 싶은 말을 건네는 것이 아니라 아픈 몸이 자신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들어보아야 합니다. 247쪽입니다. 우리는 몸의 고통을 외면하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많이 아픈데도 병원에 가지 않고 심지어 몸에 고통을 가하는 것 역시 익숙한 경우가 많습니다. 몸에 친절을 베풀고 몸을 챙기기 전에 지난 시간 동안 우리가 자신의 몸에 저질러 온 악행들과 악습들에 대해 진정한 사과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자신의 몸을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존중할 수는 있습니다. 그냥 그 상태로 존재할 수 있음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존중은 기본적으로 차이와 다름을 인정하기에 상대를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내 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 바로 몸 존중감에 대해서 문유한 작가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연주 씨의 이야기와 작가의 몸 존중감이라는 표현 앞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몸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지금 나와의 몸과의 관계는 어떤지, 몸의 이야기에 경청한다면 내 몸은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할 것 같은지, 한번 잠시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어느덧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 뭘 느끼고 계신가요? 네, 남주님, 써님, 리님, 현재님, 함께 해주셔서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무리 멘트 준비한 거 해볼까요? 음,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이 머무르는 것. 그것이 바로 문효한 작가가 얘기한 바디 플리스입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가 평가하고 다루어야 되고 통제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가 누구인지 말해주는 지혜의 원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 책의 이 부분을 읽어드리면서 마무리 짓고 싶어요. 301쪽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몸은 지금까지 우리가 시키는 대로 군말 없이 헌신해 왔습니다. 우리가 몸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오히려 잠을 안 재우고
휴식을 취하지 않고 몸에 해로운 음식을 주어도 묵묵히 우리를 위해 일해왔습니다. 그리고 병이 나기 전에도 여러 신체 증상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병이 난 뒤로도 몸은 어떻게든 우리를 살려보겠다고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몸이 우리를 배신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몸을 배신해 온 것입니다. 몸은 늘 우리를 돌봐주었고 우리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몸은 끝까지 내 편입니다. 질병은 몸의 배신이 아니라 몸의 비명입니다. 제발 몸의 소리에 제대로 귀를 기울여 달라고 애원하는 것입니다. 그 해결을 의료인에게만 맡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이 그 이야기를 들어주어야 합니다. 그 시작은 몸과 친해지고 몸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껍데기로 살아가는 몸은 치유력이 없습니다. 존중받는 몸, 자각된 몸일수록 더욱 치유력을 발휘합니다. 삶의 시작부터 나와 함께 살아오고 나를 위해 헌신해온 내 몸에게 따뜻한 주의를 기울이고 몸이 내게 건네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내 몸은 끝까지 내 편입니다. 내 편이어왔고 앞으로도 몸이 없는 내 영혼의 삶은 없습니다. 오늘의 셀프 코칭 질문을 건네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가 채팅창에 공유드렸던 개념이죠. 오티움, 문현 작가가 최근에 쓴 책 제목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내 편이어 주었던 내 몸에게 이제는 우리가 내 몸의 내 편이 되어주면 어떨까요? 그것의 출발점으로 한번 내 몸이 순수하게 기뻐하는 것, 내 몸이 순수하게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오티움. 순수하게 내 몸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네, 이 질문, 오늘의 셀프 코칭 질문을 한번 음미해 보시면서, 그러게, 내 몸은 뭘 좋아하지? 내 몸은 뭘 기뻐하지를 음미해 보시고, 그 답이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 적용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네, 이렇게 2월의 책, 이제 몸을 챙깁니다. 와, 이제 굿바이 하고 잠시 쉬었다가 또 3월의 책, 네, Why, Start with Why.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와 함께 또 Be Kind, 다정함을 화두로 다음 3월에도 함께 셀프 북 코칭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책은 일에 대한 Why이기도 하는데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장면에서의 깊은 Why를 물음으로써 내 자신의 삶에 다정하게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꽃피는 봄 3월에 같이 나눠볼게요. 그럼 오티움, 여러분들의 몸이 순수하게 좋아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길 소망하며 오늘 또 세 번째 수요 나눔 여기서 마무리 짓습니다. 라이브로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또 언제나 녹화본 들으시고 함께 통찰 나눠주시는 멤버분들에게도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잠시 쉬었다가 또 3월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